노력하면 모든 게 풀린다는 말, 정말 믿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까지의 노력이 오히려 삶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면요. 오늘은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이 편해지는 건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슷한 말을 계속 듣고 살아왔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해결된다. 버티면 결국 좋아진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시간을 쪼개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도 계속했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여전히 삶이 편해지지 않는 느낌. 그때 보통 우리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력을 더하는 방법이 아니라 삶이 가벼워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는 태도, 선택하는 기준, 흐름에 맞추는 움직임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빠지기 쉬운 노력의 함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면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력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오히려 더 지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연구에서도 과도한 노력은 번아웃을 높이고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다. 이 말은 노력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의 반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의 반대에 더 가까운 것은 포기가 아니라 받아들임입니다. 삶이 편해지는 순간은 현실과 싸우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바꾸기 위해 계속 힘을 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계속 불평하고, 태도를 바꾸게 만들 방법을 고민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고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면 달라집니다. 아, 이게 지금 내 상황이구나. 바꾸려는 시도를 멈춘 순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싸움은 에너지를 쓰고 받아들임은 에너지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피로도가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정된 상태는 없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흘러가도록 두면 움직일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을 바꾸려 싸웠다면 과거에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픽사가 만들어졌고 이후 애플로 돌아와 더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받아들임은 멈춤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공간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10%가 일어나는 일이고 90%가 그에 대한 반응이다. 상황 자체보다 해석 방식이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가난과 학대를 겪었습니다. 그 경험을 없애려 하거나 부정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경험이 공감 능력이 되었고 그 공감이 그녀의 일을 만들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 역시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에서 상황은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받아들임은 상황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일상의 작은 예도 같습니다. 비가 와서 계획이 취소되면 짜증과 아쉬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다른 선택이 보입니다.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 대화, 휴식 같은 것들입니다. 같은 하루지만 경험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받아들임을 연습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생기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겠다. 해결하려 하기 전에 먼저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라기보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더 잘 살기 위해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더 배우고, 더 만나고, 더 관리하고, 더 챙기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이 좋아지기보다 복잡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에너지는 늘어나지 않는데 선택지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하루 동안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선택도 계속 쌓이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비슷한 옷을 입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옷을 고르는 작은 결정을 줄여 더 중요한 판단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재배치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연락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고, 모임을 거절하면 미안하고, 요청을 거부하면 나쁘게 보일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붙잡고 있으면 정작 가까운 관계에 쓸 힘이 줄어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모두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성공의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는 것보다 나쁜 기회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언가를 더 얻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일상에서도 같습니다. 운동을 위해 시간을 만들기 어렵다면 일정을 늘리기보다 줄일 수 있는 하나를 찾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특별한 운동을 추가하기보다 하나의 습관을 빼는 것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덜어내기는 노력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힘의 낭비를 줄이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비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집중할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삶이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보통 삶을 바꾸려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오래 버티고, 더 세게 집중하고, 더 참고 견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밀어붙일수록 더 무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시작은 어렵고, 유지는 더 어렵고, 결국 멈추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움직이는 행동은 항상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피곤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 상태를 플로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는 몰입 상태입니다. 억지 집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집중입니다. 사람이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행동은 대부분 이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는 의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위에 올라타야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써야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하면 시작하기 전부터 피로가 생깁니다. 하지만 떠오른 생각을 메모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부담 없이 이어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드시 1시간 해야 한다는 기준은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반대로 잠깐 몸을 움직여보는 행동은 시작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흐름은 시작을 가볍게 만들고 가벼운 시작은 반복을 만듭니다. 중요한 점은 흐름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끊지 않으면 이어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억지 목표와 과도한 긴장을 줄이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편해집니다. 노력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마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버텨내는 문제를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고, 혼자 참으려 하고, 혼자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다 보면 이상한 감각이 생깁니다.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피곤합니다. 해야 할 일의 양 때문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무게 때문입니다. 그 무게의 대부분은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행복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성취나 능력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70년 이상 사람들을 추적한 결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관계의 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이 힘든 이유는 일 자체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피로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와 공유하면 체감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편안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담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편해지는 과정에는 노력보다 연결이 먼저 작동합니다. 혼자 계획을 세우면 오래 유지되지 않지만 함께하면 오래 유지됩니다. 혼자 생각하면 복잡해지지만 말로 꺼내면 정리됩니다. 혼자 견디면 지치지만 공유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키우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지지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매주 한 번 대화를 나누는 사람, 중간 과정을 공유할 대상, 결과가 아닌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관계.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지속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삶이 편해지는 이유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고,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더 참으면 해결될 거라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방법을 바꾸기보다 강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삶은 점점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을 바꾸는 방식이 노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쓸데없는 저항이 줄어듭니다. 선택을 줄이는 순간 에너지 소모가 줄어듭니다.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억지 추진력이 필요 없어집니다. 연결이 생기면 버텨야 할 무게가 나뉩니다. 그래서 편안함은 열심히 만든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남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많이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덜 소모해서 남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력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 없는 노력을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야 할 것은 행동의 양이 아니라 작동 방식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던 상태에서 맞춰가는 상태로, 통제하려던 태도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로, 혼자 버티던 구조에서 나누는 구조로, 이 변화가 시작되면 같은 하루라도 체감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힘든 날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느낍니다. 갑자기 괜찮아졌네.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선택이 빠진 결과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삶은 더 노력할수록 편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덜 복잡할수록 편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결심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를 능력 부족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식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혼자 버텨보세요. 그러면 같은 삶인데도 이상하게 편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 지점부터 변화는 이미 출발선을 지나온 겁니다. 지금 조금만 멈춰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한 가지 장면은 떠올랐을 겁니다. 하려다가 멈췄던 순간, 막 시작하려다 미뤘던 일, 조금 있다가라고 넘겼던 그 짧은 타이밍. 대부분은 큰 결심이 부족했던 날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작이 늦어진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시작할 순간을 지나쳤던 걸까요? 우리는 보통 하루를 결과로 기억합니다. 오늘도 못했다. 또 미뤘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지 않은 시간이 길었다기보다 시작하지 않은 순간이 짧게 있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딱 5분만 늦췄던 것. 한 번만 넘겼던 것. 그 한 번이 이어졌던 것. 어쩌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피한 게 아니라
첫 움직임을 잠깐 미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짐 대신 이것만 남겨두면 충분합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을 놓치는 순간이 있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다음 선택은 조금 달라집니다. 당장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다음에 비슷한 순간이 오면 아, 지금이구나 하고 한 번만 알아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이의 독후감이었습니다.